안녕하십니까. 쏙쏙닷컴의 윤쌤 윤태정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수능어법 총정리 백선입니다. 알지그램마에서 출처를 가져왔고요. 그 알지그램마의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지그램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리딩 그램마죠. 리딩 그램마라는 거 뭐야? 철저하게 리딩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짝 알아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 사람 이렇게 공부해야 영어가 쉽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약속한 부분이 뭐냐면 어휘, 문법, 독해, 뭐 쓰기, 듣기, 말하기 형태를 제가 이제 다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는 이제 45분 영문법하고 17유형, 지문 17유형에서 수능 빈칸, 그 다음에 고등인문편에서 강의를 이제 모의고사 형태별로, 유형별로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 부분도 제가 강의를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휘에 대해서 발음법,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아들을 위한 단어 읽기, 이런 부분도 올렸습니다. 문법 쪽으로 넘어오면 어법 부분하고 문법 부분은 제가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 문법을 잘한다 해서 어법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법하고 문법하고 과연 차이가 뭘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법 쪽은 45분 영문법, 제가 강의가 한 90분 정도 됐죠. 45분 영문법을 올려놨으니까 용어 정리가 확실하게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걸 꼭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바로 어법입니다. 어법 쪽을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향후에 단문 45분 공식도 제가 할 거예요. 45분 영문법에 이어서 나가는 단분 45분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한 줄 한 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독해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 유형이 한 11가지 유형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11가지 유형에 따라서 독해를 할 수 있게 한 줄 한 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부분이 바로 윤쌤 윤태정의 간지나는 수능어법 총정리 1강입니다. 자,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문제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 문제를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 이거 복잡하네, 이런 느낌 딱 드시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법 문제는요 99.9% 절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해석을 하는 그 순간 완전히 그냥 끝나겠죠.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자, 업세티드에서 ED 형태, 과거분사 형태가 있고, 업사팅에서 현재분사 형태가 3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후주가 2개, 위치가 하나, 그 다음에 후주가 3개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위치가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눠볼 필요 있고,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럼 머릿속에서, 과거분사, 현재분사 형태, 그 다음에 후주 소유격하고, 목적격으로 나눌 수 있는,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주격, 목적격의 위치, 그 다음에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느낌이 오긴 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ING 형태하고 ED 형태, PP 형태하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네가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앞문장을 볼 것도 없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 끊어질 거예요. 어디까지 끊어질까요? 여기까지 끊어지네요. 끊어졌을 경우에 보니까 얼도 구문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끊을 수 있죠. 근데 뒤쪽 문장을 살짝 봐주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was, once,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한때란 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앞쪽으로 가보니까 although라는 부분이 들어갔고 동사가 이렇게 하나 떨어져 있어요. today는 물론 날아가겠죠. 그럼 kid가 주어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아이들은 이렇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upsetting으로 갈까 upsetted로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이 전체를 다 지우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장 형태가 on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잉글리시 워드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한 절이 아니라 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것과 봤을 때 요걸 생각해보면 됩니다. 관사를 엮일 때 열나, 잘생긴, 윤쌤, 부사, 형용사, 명사 형태가 있을 때, 즉 이 형용사 계통을 어떤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느냐, ED겠니 ING 형태겠니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앞쪽에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 이거 관사를 엮일 때 열나, 잘생긴, 윤쌤의 형용사를 물어보는 문제, 당연히 여기에 보면 잉글리시 랭귀지가 하이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형용사, 얘들도 형용사가 돼요. 그럼 형용사, 명사가 되겠네요. 관사를 엮일 형용사, 명사일 때 과연 이거를 업세티드로 갈까 업세팅으로 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경우는 90% 이상이 사실은 PP, 즉 이 형태예요. 이런 경우는 고민도 하지 마시고 PP를 그냥 찍고 넘어가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제가 뒤쪽에서 once란 말을 살짝 써줬죠? 이 once가 한때란 말을 이랬지만 한때 이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받아들인 것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받아들여졌던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능동의 의미와 수동의 의미라서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얼더 구문이 있기 때문에 이랬지만 이랬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원인 결과를 따져주기 때문에 이게 once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upset
업세티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이렇게 업세티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지우고 나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문장으로 딱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프로미어부터 쫙 갈 수 있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프로미어부터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비코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come 이렇게 하나 있고, 프롬 있고, 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워드가 있으니까 당연히 선행사가, 이 선행사가 뭐예요? 선행사가 단어네요, 단어. 단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니까요. 단어니까 당연히 이 단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단어를 봤을 때 이 meaning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또 눈에 보이네요. 그 다음에 word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which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이 문법 형태하고 독해 형태는 많이 다르다겠죠. 어법 형태는요. 그렇다면 which는 사실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 주격으로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whose는 구조상에 보게 되면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로 취하거든요. 그러면 뒤에 구조를 봐야 돼요. 그러면 which과 whose가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의미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까? 그것의 의미는 뭐이다.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의미는 젊은 염소이다. 어린 연소이다. 그것의 의미는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이 단어를 받아주고 있는 목적격으로 쓰였을까? 주격으로 쓰였을까? 그 다음에 소유격으로 쓰였을까? 당연히 요거 다음에는 뭐가 돼요? from 다음에는 word가 있기 때문에 word 다음에 즉 전치사의 목적어에서는 당연히 목적격으로 쓰였겠죠. 하지만 which 자체가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주격 90% 이상이 전부 다 주격으로 쓰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가까운 whose로 가주는 게 더 좋습니다. 뭐라고요? 구주가 더 가까운 whose로 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법하고 문법하고는 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죠. 자, 제가 여기서 단순하게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관계대명사일 때는 물론 다 해놨지만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일 때, 주어를 가리킬 때, 그 다음에 목적어를 가리킬 때, 사람일 때는 who, 그 다음에 사람일 때는 목적어를 가리킬 때는 whom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일 때는. 그 다음에 사물일 때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상관없이 which로 이렇게 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구별하는 방법은 주격일 때는 무조건 동사가 뜨고 목적격일 때는 주어 플러스 동사가 뜹니다. 그런데 which는 주어의 소유격으로 함유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거의 대부분 99%가 전부 다 주격으로밖에 안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구주상으로 후주 다음에는 주어 동사, 후주 다음에는 주어 동사로 쓰인다는 거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상에서 봤을 때 주어 동사로 떴기 때문에 후주가 될 확률이 90%가 넘는다. 그럼 확률적으로 후주로 찍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싹 지우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심이나 심스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심이나 심스나 이렇게 들어가 봐 있는데 요거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친구들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 이걸 보자마자요. 문장 상태 이렇게 끊어주고 나니까 so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눈으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between A and 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니까 심이나 심스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동사 성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끊고 나니까 커넥션까지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구문이 뭐냐면 between A and B 그렇게 되면 A 그리고 B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C 부분에서 sim이 당연히 뭐뭐를 여겨지다는 뜻이잖아요. 당연히 sim이 답이에요. S가 빠진 게 답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요 두 가지를 함유해서 이거와 이거의 A와 B의 연결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단수 취급을 한다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아예 알아두셔야 돼요. 삐리리는 between A and B 이랬을 경우는 무조건 삐리리 자체가 단수 취급을 한다. 그래서 당연히 sims가 답이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넘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뭐야? 딱 이런 느낌이 오셔야 돼요. 딱 봤을 때 A 같은 경우는 관사를 엮였을 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물어보는 문제. B 같은 경우는 사물일 때 목적격으로 쓰일 때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냐 소유격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동사에 s가 붙었기 때문에 단수냐 복수냐 하는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제가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게 한 100선 정도 되는데요. 강의를 하루에 하나씩만 찍게 되면 이게 하나씩만 제가 올리게 되면 이게 강의가 상당히 길어질 거야. 한 100강 정도 될 텐데 제가 2개나 3개 정도를 간단하게 해서요. 요거를 한 50강 정도로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딱 보세요. 1번부터 쭉 나갈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봅니다. 딱 보면서 run to 동사원형. 왔싸. 이거는 대충 맞는 것 같죠? run to 동사원형. 딱 보자마자 느낌 오죠? 그 다음 believe that.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in이야 날라가고 나니까 society computer가 주어
소자의 컴퓨터 스킬스가 주어 이게 동사가 떴어요. 그러면 이게 in modern이라는 단어가 살짝 날아가니까 필요 없는 문장이죠. believe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3번 갔어요. because 딱 보자마자 느낌 오시죠? because of냐 because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당연히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because of 다음에 명사입니다. 근데 of가 걸렸네요. 뒤에 보니까 컴퓨터 스크린 동사 이렇게 떴어요. 주어 동사 떴기 때문에 because겠네. 이렇게 해서 of를 빼라는 문제 답 그냥 찾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조금 길 것 같아요. 그냥 physically 다음에 children 다음에 who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가로치겠죠. 이게 3분 패턴이니까. 가로 쭉 치고 나니까 어디까지 가로쳐져요? 여기까지 가로쳐졌습니다. 후에 보니까 type라는 단어도 보이고 use라는 동사가 보였어요. 5월 때문에. 이렇게 잡고 나니까 컴퓨터 마우스까지 한 문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too much. 너무 많이 이랬을 때는 부사구문이기 때문에 문장의 맨 뒤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4번도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물음표는 이렇게 걸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3번이 이미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다른 경우에 없었을 경우 1번부터 5번까지 없었을 경우에 이런 게 답이겠죠. 그러나서 2번 같은 경우는 3번이 확실한 답이기 때문에 3번은 답을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보니까 5번 같은 경우는 to use라고 되어 있죠. 그럼 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바로 앞쪽으로 가서 주어로 보면 되겠죠. 근데 주어 보니까 best way라고 되어 있어요. best way. 이렇게 댐이 없네. 이런 느낌 오겠죠. 그러나 아주 간단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퍼 플러스 사람이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잖아요. 이게 사람, 의미상의 주어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봐라 해서 얘가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댐이 맞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제가 거의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빠른 속도로 제가 이거 수업을 해봤어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어법 문제를 절대 해석하지 말고 앞뒤만 잘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들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한 문제를 가지고 천천히 한번 하든지 아니면 똑같은 속도로 몇 번을 해보고 우리 친구들 익숙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제가 고민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계시고요. 이 문제 다시 한번 쭉 몇 번씩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 딱 보는 순간 이거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린 non to 동사 원형, 그 다음 believe that이야, 그 다음 because of야, because 문제야, 그 다음에 too much가 to가 쓰이는 문장인데 문장 뒤로 돌리는, 자동사일 때 맨 뒤로 돌리는 문제야, 그 다음에 이거는 주어를 바라보는 문제야. 이렇게 느낌이 팍팍 오셔야 됩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공식집이 따로 있어요. 공식집이 따로 있는데 제가 50선짜리, 50제짜리 공식집을 제가 조만간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익숙해지긴 하고 제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더 설명을 하고 나서 제가 조금 키핑했다가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